빚밖에 없는 부모 주제에 그냥 요양원으로 좀 가시라고요. 자식이 제게 한 말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녀석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것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인호입니다. 올해 72이에요. 평생 몫으로 살았습니다. 나무를 깎고 가구를 만들고 집을 지었죠.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 세상에 남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에요. 30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죠.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톱밥이 쌓여 있었어요. 나무 냄새가 배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막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그 후로 혼자서 3자식을 키웠어요. 큰딸 미정이, 둘째 진수, 막내 지훈이, 셋이 제 전부였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방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여름에는 더위에 땀을 흘리며 일했고 겨울에는 추위에 손이 얼어도 계속 나무를 깎았습니다. 3자식 모두 대학을 졸업시켰어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어떻게든 해냈죠. 미정이는 교사가 됐고 진수는 회사에 취직했고 지훈이는 음악을 공부했어요. 다들 잘 자라주었습니다. 미정이는 28배 결혼했어요. 남편은 의사였죠.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미정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저를 찾아오는 일도 줄어들었죠. 진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승진도 빨랐고요. 하지만 그만큼 바빠졌습니다. 저를 보러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명절에나 얼굴을 볼 정도였죠. 지훈이만 달랐어요. 음악을 하다가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공방에 들렀죠.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허전함이 느껴졌어요. 자식들이 자라서 떠나가고 혼자 남았거든요. 공방에서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갔죠. 검사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검사였습니다.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심전도도 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시네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심장 질환이요? 네, 협심증 초기 증상입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은 위험하지 않지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약을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해요. 수술은요?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계속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검사비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약값과 정기검진 비용도 계속 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요. 평생 일만 했는데 남은 건 빚이라니. 혼잣말이 나왔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요. 사실 저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평범한 목수였지만 숨겨둔 재산이 있었어요. 젊을 때부터 돈을 모았습니다. 목수 일로 번 돈을 조금씩 저축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상가를 샀어요. 시세가 오르면 팔고 그 돈으로 더 좋은 곳을 샀습니다. 조금씩 키워나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자식들도 친구들도요. 겉으로는 여전히 가난한 목수처럼 살았거든요. 20년 전에 성수동에 건물을 샀어요. 3층짜리 작은 상가였죠. 당시에는 그 지역이 별로 각광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재력을 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수동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카페와 가게들이 생겼어요. 건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죠. 지금 그 건물은 200억 원 가치가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금액이에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자식들이 스스로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실감하게 됐어요.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고민이 시작됐죠. 세 자식 모두 제 자식이지만 누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저를 걱정하는지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시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빚만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공방 책상 앞에 앉았어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요. 서랍을 열고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성수동 3층 상가 건물, 소유자 박인호,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200억 원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평생 몫으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어요. 하지만 남은 건 빚뿐입니다. 공방도 담보로 잡혔습니다. 거짓 유서였죠. 하지만 이걸로 진심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 죄송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누가 진심인지요. 며칠 후 세 자식을 공방으로 불렀어요. 다 같이 모이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셋이 모인 건 1년 만이었죠. 미정이가 제일 먼저 왔어요.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왔구나. 진수도 곧 도착했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모양이에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부르시길래. 잠깐 기다리라. 지훈이도 오고 있어. 10분쯤 지나서 지훈이가 왔어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왔니? 무슨 일이세요? 셋이 공방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제 자식들이었죠. 미정이는 45이었어요. 주름이 조금 생겼지만 여전히 예뻤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피곤해 보였어요. 진수는 42이었어요. 체격이 좋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가워 보였죠. 지훈이는 36이었어요. 제일 막내였습니다. 얼굴에 여유가 있었어요. 돈은 없어도 행복해 보였죠.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셋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궁금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네, 결과가 안 좋더라. 미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 안 좋으세요? 심장이 안 좋대.
심장이요? 진수가 급하게 물었어요. 응, 협심증이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대. 셋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걱정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럼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역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돈이었어요. 진수였습니다. 많이 들 거야. 의사가 몇 천만 원은 든다고 하더라. 미정이와 진수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죠. 지훈이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버지, 그럼 빨리 수술 받으셔야죠. 그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남은 건 빚밖에 없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셋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빚이요? 미정이가 되물었어요. 응, 공방도 담보로 잡혔어. 사실이 아니었어요. 공방은 제 소유였고 빚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죠. 그럼 재산은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역시나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없어. 다 빚이야. 얼마나요? 한 5천만 원쯤 될 거야.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믿을 만한 금액이었어요. 미정이와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수술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미정이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걱정보다는 부담감이 묻어났습니다. 모르겠다. 어떻게든 해야지.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때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시잖아요. 유일하게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재산이 있든 없든 아버지가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하죠. 지훈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다른 두 사람과 완전히 달랐죠. 수술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많지는 않지만 모아둔 거 있어요. 카페 운영하면서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막내만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지훈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카페도 겨우 운영하는 주제에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우리도 사정이 있어.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금에 미정이의 말은 결국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구조조정도 있고 둘 다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기 싫어서였죠. 그날 저녁 세 자식이 돌아간 후 혼자 공방에 앉아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자식이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미정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혼자서요.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래, 들어와. 미정이가 공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오랜만이네요. 예전 그대로네요. 응, 별로 바뀐 게 없지. 아버지, 요양원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갑자기 하는 말이었어요. 요양원? 네,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신경 쓰기 싫어서였죠.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냐? 하지만 심장도 안 좋으시잖아요.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괜찮아. 아직은 혼자 살 수 있어. 미정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리고 공방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왜? 빚도 있으시잖아요. 공방 팔면 빚 갚고 조금은 남을 것 같아서요. 결국 돈 이야기였어요. 제가 빚만 남겼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였죠. 생각해보마. 그리고 혹시 다른 재산 같은 거 없다고 했잖아. 정말요? 보험이라도 없어. 미정이의 얼굴에 실망이 역력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저 갈게요. 미정이가 나가려다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아버지, 요양원 알아는 봐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다니. 며칠 후에는 진수가 왔어요. 역시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공방 부동산 가격 알아봤어요. 시작부터 돈 이야기였어요. 왜?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3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빚 갚고 나면 2억 정도 남고요. 계산을 다 해왔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혹시 다른 재산은 정말 없으세요? 노골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없다고 했잖아. 정말요? 혹시 숨겨둔 통장이라도? 없어. 왜 자꾸 묻니?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진수의 얼굴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럼 공방은 빨리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빚도 갚아야 하고요. 알았어. 그리고 아버지, 요양원도 한번 알아보세요. 미정 누나도 그러던데 둘이 이미 상의를 한 모양이었어요. 생각해보마. 진수가 나간 후 저는 공방 CCTV를 확인했어요. 며칠 전에 몰래 설치해뒀거든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미정이가 왔을 때 영상이 나왔어요. 미정이가 공방 구석구석을 살피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서랍을 열어보고 벽장도 뒤지고 있었어요. 뭔가 숨겨둔 게 없나 찾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방 안을 유심히 살피고 책상 서랍도 열어봤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지훈이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왔니? 이거 가져왔어요.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뭐야? 어제 직접 만든 된장찌개예요. 아버지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만들었어? 네. 카페에서 시간 날 때 연습했어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소박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된장찌개 맛이 좋았어요. 아내가 끓여주던 맛이 났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지훈이가 웃었어요. 순수한 미소였죠.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장마철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좀 어때요? 괜찮아. 수술 날짜는 잡으셨어요? 아직 안 정했어.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수술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도와드릴게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카페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요. 1,000만 원. 지훈이한테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안 돼. 내 돈 쓸 수 없어. 아버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지만요. 지훈아, 만약 아버지한테 진짜 빚만 남았으면 어떡하겠냐? 갑자기 물어봤어요. 지훈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제 아버지잖아요. 돈이 없어도? 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왜?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혼자서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없이 자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키워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재산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아버지. 그날 밤 지훈이가 돌아간 후 혼자 울었습니다. 오랫동안요. 막내만이 진심이었어요. 다른 두 자식은 재산만 걱정했지만 지훈이는 저를 걱정했습니다. 이제 결심했어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요. 동업자 정희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인호 씨? 희순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일 시간 돼요? 그러세요. 내일 공방으로 갈게요. 다음날 정희순이 왔어요. 65인데 정정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친구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 저는 모든 계획을 설명했어요. 거짓 죽음을 연출하고 자식들의 반응을 보고 싶다고요. 정희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인호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응, 확실하게 알고 싶어. 자식들 마음이 아플 텐데. 그래야 진심을 알 수 있어.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다르거든. 정희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막내는 어때요? 지훈이만 진심이야. 다른 두 명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인호 씨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이라도 진심을 확인하셔야죠. 고마워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짰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척하고 장례식까지 치르기로요. 며칠 후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정희순이 세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미정씨? 네, 누구세요? 아버님 공방 동업자 정희순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뭐라고요? 병원으로 빨리 오세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수와 지훈이에게도 같은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없었어요. 시골 친구 집에 숨어 있었죠.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정희순이 준비했어요. 빈소를 차리고 제 사진을 걸어뒀습니다. 실제로 죽은 것처럼요. 세 자식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저는 CCTV로 지켜봤습니다. 정희순이 몰래 설치해뒀거든요. 미정이가 제일 먼저 왔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진수도 곧 도착했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지만 슬퍼 보이지는 않았어요.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빈소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우는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빈소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 사진을 보면서요. 아버지, 왜 이렇게 가셨어요? 수술도 안 받고. 지훈이의 목소리에 절규가 담겨 있었어요. 미정이와 진수는 옆에서 형식적으로 울 뿐이었어요.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공방 단골들, 오래된 친구들이요. 고인이 좋은 분이셨는데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셨네. 사람들의 말이 들렸어요. CCTV 마이크를 통해서요. 저녁이 되어 조문객들이 돌아갔어요. 세 자식만 남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셋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형, 아버지 재산 정리 어떻게 할 거예요? 진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재산이 뭐가 있겠어? 빚밖에 없다고 하셨잖아. 미정이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공방은 있잖아요. 공방 팔면 얼마나 되는데 빚 갚으면 얼마 안 남을 거야.
그래도 2억 정도는 남지 않을까요? 그걸 셋이 나눠 가지면 얼마나 돼? 미정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장례 비용도 나가야 하고. 휴, 정말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끼어들었어요. 형,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돈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지훈아, 넌 몰라. 현실이 어떤지. 미정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그래도 넌 아직 어려서 그래. 세상이 돈으로 돌아간다는 걸 몰라.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각자 먹고 살기 바빠.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만도 부담이야. 가슴이 아팠어요. 화면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장례식장에서 돈 이야기를 하다니. 그것도 제가 죽었다고 믿으면서요. 지훈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형, 누나,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버지 안 계시잖아. 그래도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이야기니까. 미정이가 지훈이를 제지했어요. 이튿날도 조문객들이 왔어요. 그리고 셋째 날이 됐습니다. 발인 전날 밤이었어요. 세 자식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공방 부동산에 알아봤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3억에 팔 수 있대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계약할 수 있고요. 그럼 빚 5천 갚고 2억 5천이 남네. 셋이 나누면 한 명당 8,500. 계산을 다 해뒀더라고요. 장례 비용 빼면 각자 7천 정도. 그 정도면 괜찮네. 돈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제 죽음 앞에서요. 지훈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형, 누나, 그만하세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지훈아, 넌 돈이 없어서 그래.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현실이요? 아버지가 평생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신 거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장례도 치러드리잖아. 미정이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장례 치르는 게 효도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죠. 넌 참 순진하다. 세상 물정을 몰라. 진수가 비웃었어요. 형도 누나도 정말 실망이에요. 지훈이가 빈소를 나가버렸어요. 화면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라고요. 40일이 지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하고도 열흘이 더 지난 시점이었죠. 그동안 저는 시골에 숨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요. 이제 진실을 밝힐 준비를 했습니다. 정희순이 도와줬어요. 법무법인과 연락해서 서류를 준비했죠. 세 자식 앞으로 등기우편을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로요. 박인호 유원장 공개 안내문. 봉투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박인호 소유의 부동산 마이너스 성수동 3층 상가, 시가 200억 원 상당, 그리고 USB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녹화한 영상이 담긴 USB였어요. 며칠 후 세 자식이 함께 모였어요. 정희순이 알려줬습니다. 저는 몰래 그 자리를 지켜봤어요. CCTV를 통해서요. 미정이가 편지를 먼저 열었어요. 이게 뭐야? 뭔데? 진수가 물었어요. 아버지 유언장이래. 유언장? 무슨 유언장? 빚밖에 없다고 하셨잖아. 미정이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0억? 뭐? 성수동 3층 상가. 200억 원. 진수가 서류를 낚아챘어요. 직접 읽어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가 2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셨다고. 지훈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USB도 있네. 진수가 USB를 꺼냈어요. 뭐가 들었을까? 틀어봐.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제 모습이 나타났죠. 공방에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거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세상을 떠난 척한 후겠지. 세 자식의 얼굴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평생 몫으로 살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다.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지. 성수동에 건물을 샀다. 20년 전이었어. 당시에는 5억이었는데 지금은 200억이 됐더라. 미정이가 입을 가렸어요. 200억짜리 건물이다. 너희는 몰랐을 거다. 하지만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너희의 진심을 보고 싶었으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돈은 사람의 진심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거든. 제 말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했다. 빚만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지. 미정이와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다. 재산이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죽은 척까지 했다. 장례식도 치렀지. 너희 반응을 보기 위해서. 지훈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아, 진수야, 너희는 재산만 걱정했다. 내가 아니라 돈을 걱정했어. 요양원 보내자, 공방 팔자, 그런 말만 했지. 미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돈 이야기만 했다. 내가 다 들었어. CCTV로 녹화해뒀거든. 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달랐다. 지훈이를 향해 카메라가 주민했어요. 지훈이만 진심으로 나를 걱정했다. 돈이 아니라 나를 말이야. 자기 돈을 써서라도 수술비를 내겠다고 했지. 카페 운영하면서 모은 돈을 말이야.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정했다. 이 재산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영상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훈아, 이 건물은 내 거다. 이미 명예 이전을 끝냈어.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미정아, 진수야, 너희한테는 미안하지만 재산은 지훈이한테 갔다. 너희는 돈을 원했지만 난 사랑을 원했다. 하지만 너희는 주지 않았어. 미정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진수는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제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돈은 빚일 수도 있고 마음은 재산이 될 수도 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나는 지훈이한테서 사랑을 받았다. 그게 내 제일 큰 재산이었어. 영상이 끝났어요. 세 자식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기야. 아버지가 우릴 속인 거잖아. 사기라니.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우릴 시험한 거야. 진심을 보고 싶어서. 넌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미정이가 지훈이를 쏘아봤어요. 아니야. 나도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야.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 지훈이가 울먹였어요. 너만 아버지한테 잘했잖아. 다 계획된 거였지? 진수가 소리쳤어요. 아니야. 그럼 어떻게 내가 다 받는 거야? 이건 불공평해. 형, 누나. 지훈이가 말하려 했지만 둘은 듣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유류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어. 진수가 말했어요. 그래, 변호사 선임해야 해. 이건 말이 안 돼. 미정이도 동조했어요. 그때 정희순이 나타났어요. 그만들 하세요. 누구세요? 인호 씨 동업자예요.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기도 하고요. 정희순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건물의 소유권은 이미 합법적으로 이전됐어요. 뭐라고요? 인호 씨가 생전에 다 정리해놨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유류분 청구요? 해보세요. 하지만 증여는 사망 1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미정이와 진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10년 전이요? 네. 인호 씨가 이미 10년 전에 지훈 씨 명의로 건물을 이전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유류분 청구 기간이 지났으니까요. 정희순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장례식장 CCTV 영상 녹취록이에요. 뭐? 인호 씨가 돌아가신 후 두 분이 나눈 대화가 다 적혀 있어요. 미정이와 진수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그들이 장례식장에서 나눈 돈 이야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인호 씨가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신 거고요. 정희순이 지훈이를 봤어요. 지훈 씨만이 진심이었으니까요. 미정이가 무너졌어요.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래요? 그럼 왜 요양원 이야기를 했죠? 그건 왜 공방을 팔자고 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왜 돈 계산을 했어요? 정희순의 질문에 미정이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진수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는 달랐어요. 자기 돈을 써서라도 아버지를 도우려 했죠. 카페 운영하면서 모은 1,000만 원을 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두 분은 그런 적 없잖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며칠 후 지훈이가 공방을 찾았어요. 저는 이미 돌아와 있었죠. 시골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문을 여니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놀란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살아계셨어요? 그래, 살아있다. 지훈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죽은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지훈아. 왜?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진심을 알고 싶었어. 진심이요? 너희 셋 중에 누가 진짜 날 사랑하는지 말이야. 지훈이가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돈은 다 내 거야. 필요 없어요. 아버지만 살아계시면 돼요. 그래도 받아라. 넌 자격이 있어. 형이랑 누나한테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내가 유일하게 진심이었으니까. 며칠 후 미정이와 진수가 찾아왔어요.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정이가 먼저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돈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생각 안 했어요. 진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지. 아버지, 하지만
이제 알았으면 됐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이야. 네, 재산은 지훈이가 받았지만 너희도 내 자식이야. 미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늘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지훈이 몫이야. 며칠 후 지훈이와 함께 공방 간판을 바꿨어요. 박인호 목공방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요. 아버지, 이 이름 괜찮으세요? 좋다. 정말 좋아. 지훈이와 함께 공방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둘이서요. 성수동 건물은 지훈이 명의였지만 월세는 공방 운영비로 쓰기로 했어요. 남는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기로 했고요. 아버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 돈은 쓰는 게 중요한 거야. 며칠 후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제 이야기가 알려졌거든요.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 거다. 제 마지막 메시지였죠. 평생 모은 재산보다 진심 어린 관심 한 번이 더 소중하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박인호입니다. 이른둘의 자식들의 진심을 알았어요. 돈은 빚일 수도 있고 마음은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심을 받은 사람이죠. 저는 지훈이에게서 진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미정이와 진수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이제 더 자주 찾아오고 돈 이야기 대신 제 건강을 먼저 물어봅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요. 공방에서 지훈이와 함께 나무를 깎습니다. 톱밥 냄새가 좋아요. 이 냄새가 제 인생이었죠.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어요. 자식들도 부모도요.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돈이 아니라요. 그걸 깨닫는데 72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 잔고로 결정된다는 걸요.